하늘을 나는 것, 이건 뭐 인류의 오랜 꿈이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자연은 이걸 수억 년 전에 이미 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생명체들이 어떻게 하늘을 정복하게 됐는지 그 진짜 신기한 진화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비행하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그렇죠. 뭐니 뭐니 해도 당연히 새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아, 그리고 곤충도 빼놓을 수 없죠. 지구 최초의 비행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생각해보세요. 물 위를 글라이딩하는 날치, 나무 사이를 활공하는 날다람쥐, 심지어 거미줄을 낙하상처럼 써서 하늘을 나는 거미도 있고요. 식물 씨앗이나 포자도 바람을 타고 날아가잖아요. 이처럼 생명체들은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늘을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늘을 날고 싶어 했을까요?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왜 하늘을 정복해야만 했을까? 진화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현실적이거든요. 손익계산을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이라는 엄청난 기술이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서로 상관도 없이 나타났다는 건 딱 한 가지를 의미해요. 바로 그 이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죠. 그 이득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인생 역전 수준입니다. 일단 땅에 있는 포식자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죠. 하늘에 있는 먹이를 잡을 수도 있고요. 또 훨씬 먼 곳까지 가서 짝을 찾거나 식물 같은 경우엔 자기 씨앗을 새로운 땅으로 퍼뜨릴 수 있었어요. 이건 뭐 땅에만 붙어 사는 애들은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진화는 진짜 칼 같은 회계사예요. 이득이 비용보다 크지 않으면 가차 없습니다. 바로 잘라버리죠. 비행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날 수 있는 능력도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은 비행 능력을 유지한 경우, 오른쪽은 잃어버린 경우죠. 예를 들어 포식자가 없는 평화로운 섬에 사는 새들은 굳이 힘들게 날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날개가 퇴화했어요. 또 번식을 하지 않는 일개미나 병정개미도 마찬가지고요. 진화가 이건 수지가 안 맞아? 라고 판단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예시죠? 자, 그럼 왜 날아야 했는지는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게 우리가 만든 비행기랑은 원리가 꽤 다릅니다. 우리가 만든 비행기는 어때요? 그냥 강력한 엔진 힘으로 연료를 태워서 억지로 하늘을 날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달라요. 얘들은 효율성의 끝판왕입니다. 굳이 자기 힘을 다 쓰지 않고 자연의 힘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죠. 특히 큰 새들을 보면 진짜 글라이더 전문가 같아요. 먼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솟아오르는 상승기류를 찾아요. 거기서 빙글빙글 돌면서 공짜로 고도를 쫙 높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냥 날개를 펴고 다음 상승기류가 있는 곳까지 편안하게 활공해서 가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거의 힘 안 들이고 엄청난 거리를 이동해요. 근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바로 팀플레이인데요. 철새들이 V자 모양으로 날아가는 거 보셨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맨 앞에 가는 새가 날갯짓을 하면 뒤쪽에 상승기류가 생기거든요. 그럼 바로 뒤에 있는 새는 그 기류를 타고 공짜로 날아가는 거예요. 힘이 훨씬 덜 들죠. 맨 앞은 힘드니까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요. 이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요즘엔 전투기나 심지어 에어버스 같은 여객기도 이걸 따라해서 연료를 아끼려고 연구 중이라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이어지는데요. 뭐냐면 진화는 뭔가 새로운 걸 발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미 가지고 있는 부품들을 이리저리 바꿔보고 뜯어 고쳐서 새로운 용도로 쓰는 일종의 땜질공 같은 거예요.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수렴 진화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서로 전혀 다른 종들이 하늘을 날아야겠다는 똑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자 다른 방법으로 진화했는데 결과적으로 날개라는 비슷한 답을 내놓은 거예요. 이 표를 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 익룡, 박쥐, 새. 이 셋 다 날개가 있죠? 근데 날개를 만든 재료가 다 달라요. 익룡은 네 번째 손가락을 길게 늘여서 피부막을 연결했고요. 박쥐는 모든 손가락을 길게 만들어서 그 사이에 막을 쳤죠. 마치 우리 손처럼요.
반면에 새는요, 팔에다가 깃털을 붙이는 방식을 썼어요. 덕분에 다리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죠.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진화는 마스터 엔지니어가 아니라 땜질꾼이라는 거. 그냥 자기가 가진 재료로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박쥐가 새처럼 깃털 날개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왜냐? 애초에 깃털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자기한테 있는 피부막을 가지고 어떻게든 날개를 만들어낸 거죠. 사실 처음부터 날려고 만들어진 건 거의 없어요. 새의 깃털도 처음에나마 추워서 체온 유지용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고요. 곤충의 날개는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태양열 패널 같은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다른 용도로 쓰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유명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진화론을 공격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질문인데요. 바로 반쪽짜리 날개가 무슨 쓸모가 있냐는 겁니다. 어설프게 진화한 날개로는 날지도 못할 텐데 그게 어떻게 살아남아서 완벽한 날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반쪽짜리 날개를 어디에 써먹겠냐? 정말 그럴듯한 질문이죠. 근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키워드는 바로 경쟁이에요. 이걸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농담이 있죠. 다들 아실 텐데 두 친구가 산에 갔다가 곰을 만난 거예요. 곰이 막 쫓아오니까 한 친구가 갑자기 멈춰서서 신발끈을 고쳐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막 소리치죠. 야, 지금 뭐해? 어차피 곰보다 빨리 뛸 순 없어. 그랬더니 신발끈을 매던 김부가 뭐라고 하죠? 내가 곰보다 빨리 뛸 필요는 없어. 너보다만 빨리 뛰면 돼.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생존 경쟁의 핵심이에요. 다시 반쪽짜리 날개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 그 반쪽짜리 날개, 지금 하늘을 나는 독수리랑 비교하면 당연히 아무 쓸모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날개가 아예 없는 경쟁자보다는 훨씬 나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높이 점프할 수 있거나 조금 더 멀리 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생존율이 확 올라갔을 거예요. 완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옆에 있는 녀석보다 조금만 더 나으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따르는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경쟁에서 이길 만큼만 좋아지는 것. 비행이라는 능력도 무슨 위대한 설계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바로 옆 경쟁자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탄생한 결과물인 셈이죠. 지구에서는 이렇게 땜질을 통해서 생명체들이 하늘을 날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 우주 어딘가 우리가 모르는 외계 행성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의 생명체들이 하늘을 날고 있을까요? 칼 세이건이 상상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이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늘을 누비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